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도 힘든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약한, 제일 체력이 떨어지는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일면에는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수급에 따라서 전체 시장이 크게 변동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신저가 나왔죠. 최근 들어서 56,600원, 6만 원을 깨고 어제 반등이 나오는가 싶더니 다시 오늘 4%가 넘는 삼성전자 4%면 다른 주식 한 10% 정도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상당히 급락을 하고 있다. 이 점이 상당히 우리나라 증시를 크게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외국인의 매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약한 그런 증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외국인은 다 매도를 했죠. 거래소, 코스닥, 선물 시장까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외국인의 매도가 코스닥 시장에서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750억. 그런데 기관들이 합계가 923억입니다. 결국에 최근 들어서 주가 하락의 주범은 외국인도 있지만 기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신 200억, 연기금, 자금용, 사모펀드까지 전체적으로 매도 우위에 있어요. 코스닥 시장이. 이거는 이따가 수급이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수급이 꼬이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고 있고, 오늘도 하락 종목 수가 1200개가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급적인 불균형 때문에 하락하는 요인이 나타나고 있는데, 국감 끝나면 금투세를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좀 금투세 관련 호재가 나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급 동향, 삼성전자를 최근에 봐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개인이 오늘 1200만 주를 매수했어요. 1260만 주. 요거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7,200억을 산 겁니다. 외국인은 1,130만 주를 팔아가지고 6,4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온 거예요. 기관도 일부 매도했지만 어마어마하게 외국인의 매도를 개인이 받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다 이거죠.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 나오면 뭐 삼성전자 망하겠느냐, 반등 나오면 좀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런 논리로 사고 있는데,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얼마가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증시 격언에도 나와 있잖아요.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 누가 봐도 떨어지는 칼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손을 자꾸 벌리고 있으니, 그래서 여기서부터 7만 원대부터 손 벌린 심들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물타기. 그런데 여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 중에서 신용 있어요. 신용 대출이 있고, 또 주식을 담보하는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수요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언제 끝나느냐. 이때 코로나 팬데믹 때는 4만 원 언저리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갈 거냐? 이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코로나 팬데믹 때 여기 올라왔을 때 누가 그때 많이 매수했냐면 역시 개인이 매수를 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이때 삼성전자 살려면 삼성증권 창구에 가서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정말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와가지고 뛰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사가지고 좀 재미 봤다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고생했잖아요. 그러다가 몇 년을 기다려가지고 매수가 언저리까지 왔거든요. 그때 뭐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보유하고 계신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고 나서 급락이 나왔는데 요것도 언제 어디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삼성전자가 좀 어려워요. 모든 사업 분야에서도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외국인의 매도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삼성전자를 싸다고 사시는 순간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수급은 예, 반대로 돼야 돼요. 외국인과 기관이 사거나 개인이 매도하거나 예,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반등이 나와요. 지금처럼 눈만 뜨면 눈만 뜨면 개인이 사는 이런 수급에서는 절대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무리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신용을 받아가지고 사도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과거에 많은 우리 선조들이 경험을 해봐서 잡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왜 이런 걸 잡아요? 차라리 이렇게 실적이 좋은 주식을 사라 이거예요. SK 하이닉스 올 실적 보세요. 분기 사상 최대 영업. 말이 됩니까 이거? 17조 원이 넘어갔어요. 영업이익이 7조 300억. 야, 어마어마합니다. 그 정도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갭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이닉스 최근 들어서 외국인 매수도 좀 들어오면서 반등을 다시 시도하고 있는데 그만큼 HBM 쪽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수십 년 동안의 믿음이 깨지는, 삼성은 안 망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깨지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의 굴욕입니다. 그만큼 삼성이 이 수십 년 동안 뭔가 너무 안일하지 않았느냐, 세상의 물정을 잘 모르고 3대가 부자 못 간다고 3대가 되면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삼성전자에 따른 수급 때문에 전체 시장, 특히 코스닥 시장이 지금 된소리를 받고 있어요. 코스닥 종합지수인데 뭔가 좀 복잡하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의 코스닥 매도 주범은 바로 기관이죠. 기관. 여기 기관이에요. 여기. 기관인데 기관 보세요. 계속해서 매도를 나서고 있고, 그 기관 중에서도 가장 힘 있는 연기금, 연기금, 이 연두색 선이 연기금인데 연기금도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외국인이 주범이라고 했는데 외국인은 빨간색, 빨간색. 외국인은 그래도 매수대가 위에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 검정선이 개인입니다. 개인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지만 사고 있어요. 개인만 사고 최근에는 외국인도 팔고 연기금도 팔고 기관도 팔고 이러다 보니까 매수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추풍 낙엽으로 툭툭툭 떨어져요. 프로그램으로 떨어지고 연기금이나 기관들이 팔아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 2차전지 소위 말하는 대형주들이 상당히 많이 하락하면서 종합지수가 툭 하면 1%씩 떨어지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 불균형,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완전히 수급 불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코스닥 일봉을 조금 더 최근 들어서 이제 보려고 확대한 건데, 자, 기관이라고 그랬죠. 기관 연기금, 기관 연기금 동시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이 코스닥 지수의 하락 주범은 바로 연기금의 연기금.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들의 매도에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빨간색, 여기 외국인까지 동참한 겁니다. 외국인까지 매도에 동참하면서 하락하고 있는 거고, 요거를 우리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는 지수랑 개인들의 매매 동향이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사면 지수가 떨어지고 개인들이 매도하면 지수가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보이죠? 지금 개인들이 매수하니까 지수가 떨어집니다. 다시 개인들이 매도하면 지수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절대 불변의 법칙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개인들이 매도하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하는 그런 수급이 나와야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지금 수급 불균형의 원인은 자, 이렇게 외국인, 그다음에 연기금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니 개인이 사가지고, 개인 응집력이 약하잖아요. 정보력도 딸리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범도 따로 있어요. 왜 이렇게 기관들이나 얘네들이 팔아가지고 흔들려면 거래소 시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코스피 거래소 시장을 보시면, 자, 외국인들, 이게 빨간색이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삼성전자 매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요거를 누가 가져가느냐? 바로 기관이 가져갑니다. 기관들이 열심히
이 하락분을 가져가고 있어요. 좀 가져가다가 심에 딸리니까 일단 매도하다가 다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의 주식을 매도해가지고 거래소 시장 와가지고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스닥 시장이 수급이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거를 또 우리 개인들은 열심히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개인은 양시장 모두 사고 있어요. 외국인의 매도에 연기금도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연기금. 그러니까 연기금 기관, 개인, 여기는 지금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특히 삼성전자라고 귀결해 보면 되는데, 삼성전자 물량을 기관, 외국인, 외국인 물량을 기관, 연기금, 개인이 이렇게 받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도해가지고 이렇게 매도해가지고 요게 바로 코스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섹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무자비하게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주식, 코스닥이 반도체 주식 엄청나게 많잖아요. 2차전지 아무리 뭐 바닥이나 뭐 캐즘이다 안 사요.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왜냐하면 삼성전자 때문에 삼성전자 때문에 여력이 없어요. 지금 이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가 전체 시장,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수급을 완전히 수급 불균형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정말 보기 힘든 이런 광경이에요. 외국인이 31일째 삼성전자 매도한 거는 제가 저기 증시에 입문해 가지고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본 겁니다. 그만큼 삼성이 위기란 말이에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위기가 올 거라는 거 아직도 오지도 않았다. 모건스탠리는 내년부터 겨울이라 그러잖아요. 올해까지는 좋은데 내년은 더 어려운 겨울이 오고 있다. ASML에서도 삼성이 물량을 취소하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완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고객 파운드리 수주를 안 주니까 강도 못 하고 있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삼성의 문제가 아니고 삼성에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의존하는 게 엄청 큰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파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게 다 환율도 우리나라 지금 상당히 지금 높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는 거예요. 정말 절대적인 위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시국에 정치권이라도 좀 잘해야 되는데 맨날 눈만 뜨면 그냥 뭐 특검이네 뭐네 시끄러 죽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입니다. 아니 어떻게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나 이스라엘이나 뭐 이런 나라보다도 더 주식이 떨어져요.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삼성의 의존도가 결국에는 발목을 잡는 이런 형국이 돼버렸어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반도체도 힘들다. 그렇다고 2차전지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못 가고 2차전지도 못 가고 그럼 뭐가 갈 거냐. 그래서 나온 게 제약 바이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알테오젠은 오늘도 뭐 1,500원 올라가지고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주도주다라고 시장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한올바이오 파마도 박스권 걷고 오늘 뭐 150원 정도 떨어졌는데 그렇게 시장에 큰 데미지를 맞지 않고 있어요. 아마 소통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한올하고 알테오젠의 비중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번 하락장에 좀 피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물줄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 흐르는 대로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데 하이닉스나 뭐 차라리 이런 거 샀다가 하면 뭐 다행인다고 하는데 삼성전자처럼 지금 역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역행하는 게 계속 아니야. 꺾일 거야. 계속 역행하고 있으니까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겁니다, 이게. 이러다가 삼성전자로 시정으로 투자했다가 깡통이 나는 정말 기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7만 원에 신용 써가지고 뭐 6만 원, 이게 5만 원 무너졌잖아요. 이거 이렇게 더 떨어지면은 다 깡통 나와요, 이거.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표 주식 삼성전자를 샀는데
신용으로 깡통이 되는 이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심각한데 왜 여기다 대고 자꾸 사단 말이에요. 개인들은 반등 보려고 사는 거잖아요. 이거 조금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러다가 차라리 실적적으로 하이닉스를 사야죠.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가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흔들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걸 좀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걔 잡주들만 올라가잖아요. 무슨 로제 아파트 하니까 아파트 관련주만 올라가잖아요. 그죠? 아파트 전쟁 난다고 전쟁 관련주만 올라가고. 이게 정말 주식 시장이 정말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뭐 투기적이고 고려하니 상한가를 가고 이렇습니다. 오늘 한미약분도 올라갔는데 그만큼 시장에 재료가 없는 거예요. 정말 투기적인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이번 장세의 특징이다. 빨리 삼성전자의 매수 전환이 순매수 전환이 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좀 시끌시끌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지수로 가는 시장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박스권의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승도 제한이 돼 있고 하락 여기까지는 설마 내려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정말 크게 데미지 맞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진다? 글쎄요. 여기까지 오면은 안 됩니다. 이러면은 이게 여기 더 떨어져요. 거기서 버티는 게 아니라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안 나오는 게 좋고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언저리쯤 잡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박스 잡고 이렇게 당분간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금투세 부분이 그 국감 끝나고 한다고 했으니까 민주당도 그만 끌고 다음 주에는 이제 나와서 확정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11월이에요. 왜 11월이 위험하냐면 늘 11월 달은 보통 본격적으로 사모펀드에서 그 사모펀드에 투자했던 대주주들이 많은 고액 자산가들이 펀드 환매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모펀드로 엄청나게 매도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11월 달 되기 전에 늦어도 다음 주에는 그 금투세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워낙 호재가 없기 때문에 호재를 기다리고 있어서 호재 같은 거 나오면은 좀 시장이 반전 신호가 좀 나올 수 있어요. 날마다 1000개 이상씩 떨어지는 시장이라 종목 선정에 상당히 좀 심혈을 좀 기울이셔야 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제 깔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장세에서도 조금 눌리면 결국엔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좀 갈만한 섹터가 없어요. 반도체도 반등은 나오겠죠. 쉽지 않고 2차 전지도 반등은 나오겠지만 쉽지 않고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제약바이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배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쪽에 포트를 좀 담아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금리 인하는 계속 될 거예요. 내년에도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될 거고요. 트럼프가 됐든 해리스가 됐든 집권 초기 1년은 시장에서 이렇게 나쁜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좀 괜찮게 움직일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좀 틀리겠죠. 아무튼 미국 주식은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반등을 좀 주려고 하지만 늘 제한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가 나온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답답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정말 삼성전자가 언제 돌아설지 이게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대놓고 삼성전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대만하고 일본은 손잡고 또 미국도 자국의 반도체를 키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이제 좀 음모론이냐면 음모론인데 우리도 빨리 이거 미국 시장 미국에다가 좀 줄을 좀 대가지고 로비를 좀 해야 되는데 일본은 확실하게 그 트럼프 편을 들었죠. 얼마 전에 금리 인상한 것도 그렇고 앞으로 또 금리 인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노선을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우리도 뭔가 제스처를 취해야 돼요. 저렇게 술만 먹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일은 이제 금요일장이고요. 내일도 이렇게 반등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크게 떨어질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여기서
더 떨어진다? 이것도 오바죠, 오바. 예. 이제 여기서 더 떨어지면 이제 반등이 나올 겁니다. 주봉상으로도 상당히 많이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다음 주부터는 주봉상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점점 하락보다는 좀 반등의 무게를 보고 시장을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어떤 종목이나 업종이나 이런 것보다도 전체적인 수급 동향 요걸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뭐 프로그램으로 때려버리는데 거기서 뭐 장사 있습니까?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목은 뭐 아까 말씀드린 알테오젠, 뭐 헌혈바이오 이런 것들 뭐 버티고 있어야죠. 어차피 그런 것들이 다시 주도주로 올라갈 거니까 버텨주는 거고, 나머지 종목들이 문제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는 지금은 뭐 종목이 뭐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시장의 수급이 어떻게 변하냐 마느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 낙수 효과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올라가는 거지, 지금은 종목 하나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으로 매일 때려버리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거. 그러니까 수급이 바뀌는지 요거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다음 주면은 좀 바뀔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이건 좀 오바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소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반등의 사인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발생되면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